안녕하세요. 샘플쟁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 내용을 통해 그 회사를 평가하는 제 기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집 공고를 보고 괜찮아 보이는 회사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고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선 사무실 안에서 오감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를 가지고 그 회사가 업무 환경을 가꾸는 방식을 엿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명이나 인테리어가 어둡거나 유쾌하지 않은 냄새가 난다거나 어수선해 보인다면 건강에도 좋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업무 집중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면 개인적인 공간이 잘 확보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직원 개인별로 파티션이 쳐져 있는지, 업무를 진행하는 모습을 노출하는 정도를 직원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식의 배려를 해주는 회사가 지금 현재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거 해주는 데를 봤었는데 그거 보고 정말 여기는 직원들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가 모든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회사의 모든 것에 대해 투명하게 보여줄 수 없다면 각 직원들도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잘 수행하고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의 정보를 공유할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거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개발자라면 마땅히 모든 것을 공유해야 오히려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와 회사 간의 상호 신뢰가 확립이 되어 있을 때 투명한 정보 공유가 호혜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다른 영상에서 다루게 될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제 요지는 여러분들이 습득하셨던 것들을 동료분들과 공유하신다고 해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로 보답이 돌아온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질문 받는 내용들을 통해서 회사가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 건지 한번 짐작해 보도록 할까요? 요즘은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긴 하지만 흡연 여부나 주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충 짐작하셨겠지만 흡연 여부는 구성원들이 담배를 피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 될 거고, 주량은 회식이 자주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팀에 잘 적응하기 위해 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취미를 물어보는 것들도 있죠. 이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으로 좁혀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얼마나 기존 구성원들과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걸 수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를 하는 건지 알아보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드렸던 것들과 같은 타입의 질문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공동체주의적인 성향의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는 질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외향적이고 사람을 대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시라면 비교적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어떤 회사들은 경력직 지원자들에게 유난히 이직 사유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보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여러분이 솔직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면접관들의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걸 보시게 된다면 그 회사도 장차 여러분이 비슷한 이유로 퇴사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퇴사 사유가 전 직장의 부정적인 면모 때문인 것이었다면 여러분이 면접을 보신 회사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회사 쪽에 기존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은지, 이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와 같은 궁금증이 생기셔서 되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면접관들이 하는 답변이 솔직하지 않아 보이거나 뭔가 감추는 듯한 인상을 받으신다면 해당 회사의 채용 전형을 계속 진행해도 좋을지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들이 이해하고 있는 기술적인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잘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를 서로 비슷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해하고 있다든지, 프로그램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하드웨어만 업그레이드하면 된다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채실 수 있을 만한 오류를 발견하신다면
입사 이후에도 계속 여러분의 지식과 회사의 상식이 충돌하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시고 넘어갈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의외로 IT 업종 대기업에서도 발견하실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에 대해서 불충분한 단서를 드리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케이스를 가장 조심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목표로 설정된 제품 출시 계획이나 요구되는 기술의 스택, 기존에 작성된 소스 코드의 문서화 수준이나 가독성 등등의 요소들이 업무 수행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런 변수들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하게 제공된 채로 단시간 내에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곳이라면 임의로 설정된 목표에 맞추기 위해 밑도 끝도 없이 고생하게 될 공산이 매우 큽니다. 의사결정에는 근거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자신감이나 책임감을 전제로 한 근거 없는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곳은 언제나 조심하셔도 좋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종류의 문제점은 실무를 시작한 이후에도 발견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건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